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것조차 고통스럽던 제가 어떻게 88세의 나이에 손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어제는 동네 장기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병원 약이나 값비싼 치료 없이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8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35년간 자연요법 연구가로 활동한 장미자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심한 관절염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는 잠시뿐,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죠.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더 강한 약만 처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작정 찾아간 제주도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마을 할머니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100세가 넘었지만 매일 바치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열쇠 구멍만 관리하면 돼. 그게 건강의 비밀이야. 그 열쇠 구멍이란 우리 몸에서 특별히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위를 말합니다. 이 부위들은 마치 자물쇠의 열쇠 구멍처럼 작지만 전신의 건강을 여는 핵심입니다. 제가 이후 10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결과 네 곳에 특별한 열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 네 부위는 바로 손목, 목 뒷부분, 복부, 그리고 무릎 뒤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곳들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와 혈액 순환의 관문입니다. 하루 10분만 관리해도 전신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부위들이죠. 그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해 보니 3개월 만에 10년 넘게 먹던 진통제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반년 후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텃밭도 가꾸고 주민센터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있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은 손목입니다. 손목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경락 6개가 지나가며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손끝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년층은 손목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김영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 평생 목수 일을 하다가 은퇴 후 손떨림과 저림으로 고생하셨어요. 젓가락질이 힘들어 밥을 먹기도 어려웠죠. 어느 날 제가 손목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 장 선생, 내가 다시 손주들 장난감도 만들고 있네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쇠 구멍은 목 뒷부분입니다. 목 뒤쪽에는 뇌로 가는 주요, 동맥과 함께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신경절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매우 나빠집니다. 저희 아파트 이웃인 박정희 할머니는 73세인데 몇 년 전부터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전전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불안해하셨죠. 제가 목 뒷부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더니 2달 후 미자야, 내가 다시 소설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 눈이 침침한 줄만 알았는데 목이 문제였구나 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열쇠 구멍은 복부입니다. 단순히 소화기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곳이죠. 복부에는 장내신경계가 있어 독립적인 뇌처럼 작동하며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이 복부를 단단하게 조이는 옷을 입거나 움직임이 부족해 이 부위의 순환이 매우 나빠집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옥자 할머니는 80세인데 매년 감기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 하며 체념하셨죠. 제가 복부 순환을 돕는 마사지와 호흡법을 알려드렸더니 반년 후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덤으로 변비도 좋아졌어. 하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 전파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열쇠 구멍은 무릎 뒤입니다. 무릎 뒤쪽은 오금이라고 불리는 부위로 다리로 내려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거나 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전체가 무겁고 저리며 심하면 하지 정맥류나 부종까지 생깁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흔한 문제죠.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정태호 할아버지는 81세인데 다리 저림과 부종으로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은 TV와 함께하는 거야 하며 체념하셨죠. 제가 무릎 뒤 스트레칭과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후 옆 동네 친구 만나러 걸어갔다 왔어. 1년 만이야 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 네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 없어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관리법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죠. 1년이 지나면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망가졌고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73세에 이 방법을 시작했고 지금 88세가 되어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죠. 그 결과가 지금의 통증과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몸의 열쇠 구멍을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 김명자 씨는 90세에 이 방법을 시작해서 93세인 지금 요양원 대신 혼자 생활하며 매주 손자들을 직접 초대해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봐야 할 일이 많다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내 부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웃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지속할 수 없어요. 쉽고 간단해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활기찬 노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4가지 열쇠 구멍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저와 제 이웃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 없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손목 관리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손목은 우리 몸의 혈액과 에너지가 손끝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목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저림과 떨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목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담그기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 대야의 손목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받아보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얼굴을 씻으면서 손목도 3분 정도 담가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손목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두 번째는 손목 돌리기입니다. 물에 담근 후 물기를 닦고 손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우두둑 소리가 나도 통증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굳어있던 관절이 풀리는 소리니까요. 세 번째는 손목 지압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에서 세 손가락 너비 지점에 있는 맥박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보세요. 반대쪽 손 엄지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지압합니다. 양쪽 손목 모두 해주세요. 이 지압점은 동양의학에서 심장과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을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목수 일을 하다 은퇴 후 손떨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이제 손주들 앞에서 숟가락 떨어뜨릴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요. 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쇠 구멍인 목 뒷부분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 뒤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통로이자 자율신경계의 중심지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지면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가 생기기 쉽습니다. 목 뒤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내려 5초 유지한 후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3초 유지, 왼쪽으로 돌려 3초 유지하는 것을 5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귀를 어깨에 가까이 하듯 옆으로 목을 기울여 양쪽 각각 5초씩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목 뒤 마사지입니다. 두 손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목 뒤에 두고 머리 뒤부터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방법은 뜸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은 수건을 둥글게 말아 베개 위에 놓고 그 위에 목 뒤를 올려놓고 5분간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 뒤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목 뒤 관리법을 실천한 이제 약 없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어요. 특히 손주 편지를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던 것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열쇠 구멍은 복부입니다. 복부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복부의 장내신경계는 우리의 감정과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복부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복부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호흡을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면 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확장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배가 편안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 온찜질입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짜서 배꼽 부위에 올려놓고 10분간 누워 있으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온찜질은 복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최옥자 할머니는 이 복부 관리법을 실천한 후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게 편해졌어요. 매년 감기로 고생했는데 작년 겨울에는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열쇠 구멍은 무릎 뒤입니다. 오금이라 불리는 이 부위는 다리로 내려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여기가 뭉치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며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릎 뒤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구부렸다 펴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쭉 폈을 때 5초간 유지하면 오금이 충분히 늘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뒤 마사지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양손 엄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힘을 줄이세요. 마사지 후에는 종아리 쪽으로 쓸어내리며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는 벽 기대기 운동입니다. 벽에 발을 대고 서서 엉덩이가 벽에 닿도록 천천히 몸을 기울이세요. 이 상태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무릎 뒤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다리 전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정태호 할아버지는 이 관리법을 석 달간 실천한 후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 열쇠 구멍 관리법을 실생활에 쉽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웃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투자하세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목 스트레칭 5회, 손목 돌리기를 각 방향으로 10회, 복부 호흡 10회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식사 전에는 손목 지압을, 식사 후에는 의자에 앉아 무릎 굽혔다 펴기를 해보세요.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좋은 기회입니다. 광고 시간에 목 뒤 마사지나 복부 호흡을 해보세요.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복부 찜질을 하고 무릎 뒤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다음 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 이웃 김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한 후 이제 약 없이도 밤새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몇 살이 되어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관리법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73세에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해? 했지만 지금 88세인 제가 약봉지 대신 텃밭 채소를 들고 병원 대신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점점 망가진 것이고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정말 기쁘실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하루 10분. 그것도 어렵다면 5분이라도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친구 김명자 씨의 말씀처럼 살아봐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열쇠 구멍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가요? 제가 88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한글 교실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이 방법 덕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손녀의 결혼식에서 신랑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15년 전 남편을 잃고 관절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재의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 김명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90세에 이 방법을 시작했는데 93세가 된 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음식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며 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야 라고 자랑했답니다. 이 4가지 열쇠 구멍 관리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약봉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복용했는데 지금은 혈압약 1가지만 가끔 먹는 정도입니다. 병원 방문 횟수도 1년에 12번에서 단 3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몸이 어떨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넘어 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온 것처럼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손떨림 없이 차를 따를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최근에 젊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하루 10분.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첫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드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노년층 분들에게 이 건강 비결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단 10분의 습관이 그분들의 삶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경험 또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황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첫 변화 이야기를 기대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